반갑습니다. 신혼준비TV의 봉대표입니다. 저는 봉대표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장장입니다. 네. 저 공장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 공장장님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도 공장에 있긴 하지만 없을 때는 우리 공장장님이 친절히 대응해 주니까 공장 오면 저만 찾지 마시고 공장장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합니다. 오늘 뭐 할 겁니까? 일반 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비소 분류 1급이냐 2급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광택, 덴트, 그리고 카센터 등등 그런 궁금한 부분에 저희가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6시입니다. 네 텐션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이가? 근데 이게 항상 나는 마치고 나서 유튜브를 찍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일한다고 다 지쳐 있을 때 찍고 힘내야 된다 임마. 다른 사람들이랑 전부 다 낮에 찍고 막 텐션 올라올 때 찍고 이러는데 와. 예, 보는 사람들은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 텐션 좀 높여야 된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분들도 그렇고 차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길가에 가다 보면 외형복은 적혀 있고 광택집인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판금도색 문의하고 썬팅도 문의하고 덴트도 문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수리는 일로 가야 된다. 광택 외형복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되고 정비공장으로 가셔야 된다. 그다음에 덴트는 이럴 때 덴트를 한다. 차주님들이 차 다 찌그러져 가지고 페인트 다 벗겨지고 사고 차인데 덴트 하려고 왔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영상에 깨끗한 화면으로 사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걸 보면서 대충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 시작합시다. 외형복원집이라고 하는 광택집 디테일링 샵들이 있습니다. 그냥 길가에 가다 보면 1층에 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들어가는 그냥 좋은 시내에 있는 그런 카센터도 아닌 광택 외형복원집, 스팀 세차하는 곳, 그 다음에 덴트샵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덴트샵,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카센터라고 하는 동네에 조그맣게 리프트 두세 개 있는 그냥 조그만 카센터,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정비 공장, 판금 도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보다 좀 더 큰 서비스 센터, 그 다음에 검사소가 있는 1급, 그 다음에 버스를까지도 고칠 수 있는 공장, 이렇게 분류가 나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시내에 지나다닐 때 보이는 광택, 외형복원, 디테일링 샵, 실내 클리닝 이런 곳인데도 판금도색 보험 처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차 찌그러진 거 문의하고 이러면 어찌합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오죠. 맞죠? 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 조그만 샵에서 도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고요. 열처리 부스가 있는 곳에서 도색을 하셔야 되는데, 혹여나 이제 지금도 부산에도 여러 블로거들이 있는데 그 블로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이 불법으로 열처리 부스도 없는데 샵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페인트도 많이 날아다니고 당연히 환경에도 안 좋겠죠. 그런 데서 하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은데 안 됩니다. 일단 불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광택 외형복원 샵은 그냥 광택을 내러 가는 겁니다. 차 흠집 제거, 그냥 도색 안 까진 거. 칠이 까지면 무조건 도색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 같은 공장으로 와야 됩니다. 칠이 까지고 사고차, 보험 처리할 건데 그런 데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저희 공장에 보내주고 그분들은 한테 이제 수수료 쪽으로 줍니다. 근데 그건 좀 양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 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불법이라는 거죠. 그거는 데를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관례상 그런 광택업체나 이런 데 외형복원 샵에 10% 정도 뽀찌를 주는데, 뽀찌라고 하는데 그 뽀찌 주는 만큼 사실 저희는 공임이 줄어드니까 AS도 그렇고 신경을 쓰는 것도 그렇고 조금 안 되긴 합니다. 사실 고맙게도 일을 하긴 하겠지만 다이렉트로 오면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 세차든지 조금이라도 더 저희는 신경을 쓰는데,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이런 것처럼 꼭 딱 갈 수 있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 외형복원 샵에 가면 보통 저희 같은 곳에 옮긴다는 거, 아니면 직접 하면 불법이라는 거, 그리고 카닥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통 그럽니다. 직영 정비 공장을 자기가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대부분 99.9%가 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희 같은 정비 공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최소 비용만 해도 한 1억 5천, 2억 이상이 듭니다. 보증금 이상 하면 2억 이상 들어요.
그런 공장을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죠. 샵을 이제 같이 운영하는데 있긴 있습니다. 간혹가다. 근데 거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중간 마진만 먹는 게 그런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정비 공장을 이제 직접 잘하는 공장을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뭐 검색하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유통으로 치면은 뭐 중간 마진 없애고 그냥 직거래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싸고. 사고차가 났거나 일단 페인트가 벗겨졌다 하면 페인트가 안 벗겨졌으면 광택 샵에 외형보건 샵에 가서 흠집 제거하는 거를 하면 됩니다. 뭐 3만 원 보통 5만 원 받고 하던데 그런 거 말고 사고가 났다 뭐 보험 처리로 해야 된다 이러면은 직접 정비 공장을 직접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도 그 조그만 동네 카센터 가면 어찌 됩니까? 어쨌든 뭐 저희 쪽으로 맞죠? 카센터에 가도 저희 공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센터가 아닌 정비 공장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덴트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도장면에 손상이 없는 찌그러짐 덴트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또 불가능한 찌그러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인 요약으로 보자면은 도장면에 손상이 없이 찌그러진 철판은 덴트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정비 공장들은 들으면 안 좋아할 얘기인데 일단 처음에 정비 공장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푹 찌그러진 게 있는데 도장만 안 까졌는데도 무조건 도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판금 도색을 덴트를 안 물어보고 도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데 사실 원 도장면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덴트가 더 좋은 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장면이 안 까지고 덴트가 될 정도의 찌그러지면 덴트샵으로 먼저 보내거나 출장 덴트를 불러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도장면이나 도색이 안 까졌는데 좀 찌그러졌다 이러면 일단 먼저 덴트샵으로 덴트라고 적힌 곳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리 비용도 판금 도색보다 싸고 도장면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색상 차이, 이색 현상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덴트가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썬팅은 썬팅 샵으로 가셔야 되고 뭐 블랙박스 하는 업체로 가셔야 되고 튜닝은 또 튜닝하는 업체로 가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또 이제 정비 공장, 뭐 카센터, 서비스 센터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1급, 2급, 3급 뭐 이런 식으로 나뉘었는데 이제는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지금도 1급인지 2급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1급, 2급, 3급 뭐 원동기 전문 정비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 와가지고 우리 공장 와가지고 1급이에요. 그렇지, 맨날 물어보지. 1급이에요. 이 되게 많은데 다 물어보지. 참 뭐 이거를 내가 뭐 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